안녕하세요. 중장년 신어입니다. 저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속담에 이르길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약해진다고 하여 중장년층에게는 이 세 가지 음식을 자주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발에 힘이 생기고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님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젊었을 때 활발한 무용가였던 그녀는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다리와 발이 예전처럼 유연하고 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여야 하고, 예전엔 쉽게 해내던 춤 동작들도 이제는 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이리 할머니는 매우 걱정하셨다. 혹시 이게 정말로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약해진다는 신호일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이 할머니님은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설명을 경청한 후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약해진다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뼈, 근육, 관절이 점차 퇴화하기 시작하며 특히 다리는 일상 활동 중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덧붙여 말하길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그 진행을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할머니님에게 다리의 힘과 유연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첫째, 다리부터 약해진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약해진다는 속담에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두 다리는 인체의 기둥과 같아 몸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인체의 50%의 뼈와 50%의 근육이 이 두 다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과 에너지 소비의 70%가 두 다리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체에서 가장 견고한 관절과 뼈도 이 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노화되면 두 다리의 기능이 영향을 받아 다리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영향. 생활 습관은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지 않거나 자세가 좋지 않은 등의 좋지 않은 습관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다리 근육과 뼈의 노화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운동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다리 근육이 점차 위축되고 관절이 경직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하이힐을 장시간 착용하면 다리에 압력이 가해져 근육과 관절이 손상되고 노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평상시에 하이힐 착용을 줄이고 편안한 플랫 슈즈를 선택하여 다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전적 요인의 영향. 유전적 요인도 다리가 약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리 근육과 뼈 구조가 약해 다리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개인의 다리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사람들은 젊은 나이부터 다리 노화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넷째, 영양결핍의 영향. 영양결핍도 다리가 약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리 근육과 뼈는 정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며 중요한 영양소가 장기간 부족하면 다리 근육과 뼈 건강이 손상되어 다리 노화 과정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근력 약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의 영향. 운동 부족도 다리가 약해지는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적절한 운동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위축되고 관절이 경직되며 다리 노화가 가속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다리 근육의 힘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다리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다리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만성질환의 영향. 만성질환도 다리 노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은 다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다리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관절의 염증을 일으켜 다리 부담을 가중시키며 다리 노화 과정을 가속시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중장년층은 이러한 질병을 적시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곱째, 다리 노화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근육 위축과 힘의 약화. 다리 근육의 위축과 힘의 약화는 다리 노화의 흔한 신호입니다. 인체가 노화되기 시작하면 근육 조직이 점차 줄어들고 근육 섬유가 더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다리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약해져 일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 위축은 다리의 외관이 처지고 힘이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다리 노화의 신호로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관절 통증과 경직. 다리 노화로 인해 관절 연골과 관절액이 점차 퇴화하여 관절 통증과 경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에서 자주 발생하며 일상 활동의 유연성과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과 경직은 골관절염 등의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과 경직이 느껴진다면 이는 다리 노화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맥류와 부종. 다리 노화는 정맥류와 부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 노화는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다리 혈관 기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정맥류와 부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맥류는 다리 정맥이 확장되고 다리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부종은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느낌으로 나타나며 다리 기능과 편안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깊은 정맥 혈전 형성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다리가 노화되었다는 신호로 조기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골다공증과 골절. 골다공증 또한 다리 노화의 흔한 신호로 신체 노화는 뼈의 흡수와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더욱 약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다리에 큰 압력이 가해지는 엉덩이와 무릎에서 위험이 높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받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보행 불안정과 균형 능력 저하. 다리 노화는 보행의 불안정과 균형 능력의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다리 근육과 인대의 기능이 약해져 보행의 변화와 균형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일상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 근육의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보행과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년이 자주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 손발의 힘을 더해주는 음식들. 첫째, 견과류. 견과류에는 풍부한 고품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들어있어 중장년층의 신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견과류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과
탄력을 유지해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중장년층의 다리에 힘을 더해 줍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동맥 경화의 위험을 줄여 다리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다리에 힘을 더해 줍니다. 견과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중장년층의 관절과 근육 건강을 보호해 줍니다. 노화로 인해 관절과 근육이 쉽게 통증이나 경직, 피로 등의 문제를 겪게 되지만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셀레늄 등의 항산화 물질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관절과 근육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다리의 불편함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식물화학 물질이 풍부하여 중장년층의 신경계와 면역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식물화학 물질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노화 등의 효과가 있어 신경계와 면역계 기능을 강화해 줍니다. 신경계의 건강은 다리의 협응성과 유연성에 필수적이며 면역계의 건강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중장년층의 신경계와 면역계 기능이 강화되어 다리에 힘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과다 섭취를 피하고 하루에 약 1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오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지방 섭취 과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해 생선, 연어, 대구,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특히 DHA와 EPA가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해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과 풍부한 비타민 D를 포함하고 있어 칼슘 흡수를 돕고 뼈 밀도를 유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심해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찌거나 조리하거나 삶는 조리법을 이용해 생선의 원래 맛을 살리고 과도한 기름진 튀김 요리는 피하여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심해 생선의 수은 함량이 걱정된다면 양식된 대구나 농어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들은 수은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셋째, 녹색 잎채소. 녹색 잎채소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염증을 줄이는 데 유익합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뼈 성장과 뼈 밀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년층이 녹색 잎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다리뼈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은 혈액순환 장애를 겪기 쉬워 다리 부종, 통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에 포함된 비타민C와 섬유질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탄력을 강화하며 혈전 형성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녹색 잎채소에 함유된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녹색 잎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는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은 면역 기능이
점차 약해져 염증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녹색 잎 채소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양배추 같은 일부 녹색 잎 채소에는 엽록소가 풍부하여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하여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노년층이 녹색 잎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다리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식단은 균형과 다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영양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유지, 뼈 강화,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음식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함께하면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손발에 힘이 생기며 더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리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 첫째, 적절한 운동. 적절한 운동은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국 정부의 노화 문제 전문가 샤크 박사는 인생의 20대부터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매 10년마다 최대 20%의 근육 조직이 감소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다리 근육의 힘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다리 통증과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에 좋은 일반적인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다리 관절의 유연성을 개선하여 부상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다리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도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다리 근육의 긴장과 통증을 완화하고 유연성과 편안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올바른 자세와 서 있는 습관 유지. 잘못된 자세와 서 있는 습관은 다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거나 서 있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다리 근육 피로, 혈액순환 장애, 관절 압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서 있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다리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다리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꼬거나 발을 올리는 등의 좋지 않은 습관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다리 근육을 움직이며 동일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마사지와 온열요법. 마사지와 온열요법은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다리를 마사지하면 다리 근육의 긴장과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다리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직접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온열요법 또한 다리 통증과 피로를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온수팩이나 온열 패드를 사용해 다리의 아픈 부위나 피로한 부위에 올려두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리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리적인 식단과 영양 보충, 견과류, 심해 생선, 녹색 잎 채소 외에도 중장년층은 충분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와 기타 영양소의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식단과 영양 보충은 다리 근육과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리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우유, 요구르트,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 중장년층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다리 건강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통증, 관절 경직, 정맥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리 건강을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다리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심리 상태는 신체 여러 부위, 특히 다리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중장년층이 노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잘 이겨내도록 돕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면역력과 자가 회복 능력을 강화하여 다리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활동 유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은 중장년층의 신체 활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 활동은 다리 운동과 활동량을 증가시켜 중장년층이 좋은 다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산책, 여행, 태극권 등 야외 활동에 참여하면 다리 근육의 힘과 유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약해진다는 말에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이 세 가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손발에 힘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 두 번째는 심해 생선,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다리 건강에 유익하며 동시에 식단을 주의하여 적절히 조합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며 올바른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다리를 마사지하여 다리 건강을 지켜 손발에 힘이 생기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